이제 여기서 이제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알파는 보니까 페이퍼로 차폐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는 페이퍼를 뚫고 나가죠. 그리고 알루미늄 플라스틱도 뚫고 나갑니다. 하지만은 납으로는 차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감마는 우리 몸을 투과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감마를 방출하는 무언가를 주사를 합니다. 주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감마가 이렇게 정맥 주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막 감마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페이퍼도 투과하고 알루미늄 플라스틱과 같은 것들도 투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마는 이렇게 영상 디텍터가 있으면은 다 뚫고 나오기 때문에 계측이 되는 거죠. 반면 베타는 차폐가 됩니다. 알루미늄으로 차폐가 되고 플라스틱으로 차폐가 되는데, 물론 우리 몸이 알루미늄과 플라스틱과 같이 이렇게 하이 덴시티 물질은 아닌데 베타는 계측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타는 얘는 레인지 날아가는 비전거리가 짧습니다. 밀리미터 레벨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알파는 앞에 나왔지만은 비전거리라고 하는 건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이동한 거리고요. 얘가 1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이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페이퍼로도 차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원래 오제전자라고 있는데 오제전자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징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마레는 영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타 알파는 치료에 사용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와 노말 티슈의 동일 같은 효과를 유발하겠고요. 튜머에 이게 방사선이 조사되면은 튜머 치료가 되겠고, 노말 티슈에 얘네들이 조사가 되면은 피폭을 당하는 손상을 입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튜머에만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분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E는 MC 스퀘어입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은 프로톤을, 뉴트론을, 일렉트론을 아토믹 매스 유닛으로 설명을 하고, 결국 질량이죠. 질량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C 광속 값이 이 E는 MC 스퀘어에 들어가면은 각각의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는 MC 스퀘어라는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알파의 에너지, 그리고 프로톤의 에너지, 뉴트론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511 케브, 내부의 1000분의 1이 케브가 되겠죠. 그래서 511 케브 에너지를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감마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마 레디에이션 뭐라고 그랬죠?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마 레디에이션은, 감마는 영상용이다. 왜? 종이도 투과하고 플라스틱도 투과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슬라이드에서 베타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타는 정체는 뭐냐? 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인데 얘가 베타 마이너스라는 애도 있고 베타 플러스라는 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렉트론은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데
이런 애도 있습니다. E 플러스, 얘는 E 마이너스. 얘 동일한 겁니다. 베타 마이너스가 E 마이너스고 베타 플러스가 E 플러스인데 동일한 건데, 어쨌든 둘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일렉트론입니다. 근데 일렉트리컬 차지, 전기적 신호가, 전기적 특징이 얘는 마이너스 차지고 얘는 플러스 차지입니다. 둘 다 중요하고요. 둘 다 중요한데 얘는 뉴트론이 과잉일 때 생성되는 거고, 프로톤은 베타 플러스는 프로톤이 과잉일 때 생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핵은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네 둘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얘가 뭔가 많아요. 혹은 얘가 뭔가 많아. 그러면은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면은 뭔가 얘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놓고 안정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안정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때 프로톤이 과잉일 때 방출되는 것은 베타 플러스, 뉴트론이 과잉일 때 방출되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는 스펙트럼 형태라는 겁니다. 스펙트럼 형태. 왜 그러냐? 얘는 원자핵에서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출될 때, 프로톤 과잉일 때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데, 그때 이런 초립자 뉴트리노가 같이 방출되고, 그 베타 플러스와 뉴트리노가 같이 방출될 때 에너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베타 플러스가 많이 에너지를 가지고 가면은 안티뉴트리노가 에너지가 제로가 되고, 얘가 에너지가 극대화가 되면 얘는 작은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스펙트럼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타 플러스와 베타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단일 에너지가 아니란 겁니다. 스펙트럼을 띠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균 에너지는 맥시멈 에너지의 3분의 1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에너지가 스펙트럼 형태인데, 이 평균은 뭐냐? 맥스의 3분의 1 값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맥시멈 에너지가 90K보다, 그러면은 이 베타의 평균 에너지는 뭐냐? 30K보다인 거죠. 네, 이 말이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베타는 이거 좀 지울게요. 다 지우고, 베타는 일렉트리컬 차지가 베타 플러스인 것과 베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징은 똑같습니다. 특징은 똑같이 일렉트론이고 일렉트리컬 차지만 다르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징은 맥시멈 에너지가 앞에서 감마 했고 베타 했고,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알파가 나오죠. 알파가 나옵니다. 알파는 이제 여기 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라듐 226이 있고 라돈 22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파 데케이를 하고 알파 파티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알파 파티클은 두 개의 프로톤과 두 개의 뉴트론이다. 뭐냐면 헬륨 입자입니다. 두 개의 뉴트론과 두 개의 프로톤이다. 보시게 되고요. 또 다른 특징은
숏레인지다. 숏레인지 100 마이크로 미만. 그러니까 여기 원자핵에서 반경 100 마이크로 미만에 한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종양세포가 여기 있어요. 나쁜 애. 우리가 방사선으로 피폭시켜서 죽여야 할 종양세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예를 들어 500 마이크로미터고 원자핵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해요. 전달되는 반경은 100 마이크로 미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알파 파티클을 쓰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숏레인지라는 거죠. 근데 얘는 치료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이 LET, 하이 RB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얘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배우고 이제 차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룰 건데 개념은 에너지의 세기가 크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가 세기 크고 뭐보다 크냐? 베타보다 에너지 세기가 크답니다. 그래서 베타보다 에너지 세기가 큰데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숏레인지란 겁니다. 숏레인지. 그러니까 장점은 튜머에 가깝게만 가면은 튜머만 죽이는 거죠. 근데 단점은 반대로 튜머에 가깝게 못 가면은 정상 조직을 많이 피폭시켜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알파 레디에이션은 특징은 숏레인지, 하이 LET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고, 그리고 알파의 정체는 헬륨 입자다. 두 개의 뉴트론, 두 개의 프로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헤비한 상황에서 알파 입자는 방출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개 얘가 프로톤 88 뭐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톤 넘버가 거의 90 근처 혹은 그 이상의 상황에서 뭔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황에서 뭔가를 막 방출해내는 상황인데 뭘 방출하냐? 알파 파티클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프로톤 넘버가 90 근방 이상의 상황에서 방출되는 헬륨 입자가 알파 파티클이고 그것의 특징은 숏레인지다. 100 마이크론 미만의 범위에 피폭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하이 LET다. 에너지 세기가 아주 크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사선 시리즈 중에 알파 했고 베타 했고 감마 했죠.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오제죠. 오제. 이거는 오제라고 있고요. 오제 전자구. 여기는 이 슬라이드가 좀 이렇게 복잡한데 흑의 핵심적인 이겁니다. 숏레인지 그리고 캐스케이드 그리고 하이 LET 라이크. 이 핵심은 하이 LET가 아니고 하이 LET 라이크입니다. 그래서 베리 숏레인지 인데 그 에너지 각각은 로우 에너지입니다. 근데 캐스케이드로 방출된단 말이에요.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연속해서 뭔가 계속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이 LET처럼 에너지가 세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는 에너지가 낮은데 얘가 서메이션 돼가지고 캐스케이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에너지가 합해지면은 마치 하이 LET 라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지 그 에너지는 각각은 미약한데 얘가 합쳐지면은 알파와 컴패러블 하다. 거의 동등하다.
거죠. 이게 오제전자의 특징입니다. 이 오제전자의 특징이고, 근데 그러면 오제는 뭐냐? 이게 원핵이고 걔도 전자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 베이컨씨가 생겼어요. 베이컨씨가 생겼는데, 공백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바깥의 쉘에서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은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방출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전자가 방출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 얘 전자가 뭐냐? 오제전자입니다. 오제전자. 그래서 오제전자의 특징은 이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특징은 베리 쇼트 레인지다. 그리고 캐스케이드로 방출되어서 결국 영향은 하이 에리티 라이크, 마치 그 에너지의 합은 알파와 컴페어러블하다, 유사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제의 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알파는 영상으로 얻는 것이 사실 좀 힘듭니다. 영상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필요하다고 했죠? 감마가 방출되어야 되는데, 알파 핵종 중에 감마가 방출되는 핵종은 있는 핵종도 있는데 없는 핵종도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는 치료는 잘 되는데 감마가 아주 시그널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영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제는 얘는 되게 감마를 동시에 방출하는 핵종입니다. 그래서 오제 전자도 방출하고 감마도 방출하고, 그러면은 얘가 치료도 되고 영상도 된다는 거죠. 물론 오제 전자 하나하나의 힘은 약한데 얘는 캐스케이드이어서 그 에너지를 합하면 알파와 유사한 에너지를 갖는데 감마도 나와요. 그러면은 치료도 적절하게 잘 되고 영상도 찍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제전자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 알파, 베타, 감마, 오제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는 바인딩 에너지입니다. 바인딩 에너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볼 때 X축과 Y축이 뭔가라는 것을 잘 보면 되는데, X축은 뭐죠? 아토믹 매스 넘버입니다. 아토믹 매스 넘버. 아토믹 매스 넘버는 프로톤과 뉴트론의 합이라고 했죠. 프로톤과 뉴트론의 합이고,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리온입니다. 프로톤과 뉴트론 합이 분모고, 분자는 바인딩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래프 보시면은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리온이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 피크를 보이고 점점 감소합니다. 이 책에서는 뉴클리어 바인딩 에너지가 가장 큰 게 60이라고 했는데 사실 57입니다. 57이고요. 57철입니다. 57철이 가장 바인딩 에너지가 크고, 그 말은 얘가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안정화되어 있고, 57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거는 철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가장 안정하고 나머지 애들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놔두면은 철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는 얘로 가기 위해선 적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뉴클리어 바인딩 에너지는
바인딩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리온으로 정의되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코발트 60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철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고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리온을 왜 설명했냐면은 퓨전과 피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퓨전과 피션 뭐냐면은 앞에서 이 코발트 60이었고, 사실은 철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합쳐져야 돼요. 합쳐지고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은 피션,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아토믹 매스 넘버가 철보다 큰 애들은 피션 현상이, 나눠지는 현상이 활발하고, 이 철을 기준으로 왼쪽 영역에 있는 애들은 퓨전, 합해지는 그런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용한 건 아니고, 평화적으로 이용한 거는 우라늄 235가 잘 분열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는 원자력 발전이고, 이걸 무기로 만든 거는 핵폭탄이 되겠죠. 어쨌든 퓨전과 피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MP 차트입니다. MP 차트. 프로톤 P, 뉴트론 N. 그래서 MP 차트. MP 차트라고 하고요. 그림을 보시고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냐면은 여기 까만색 선이 있고, 그리고 그린 색깔을 포함한 파란색 선이 있죠. 그리고 파란색 선에 그 스테이블 아이소톱 있고, 초록색으로 스테이빌리티 밴드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를 확장해서, 빨간색은 베타 이미션, 노란색은 파지트론 이미션, 그리고 아주 진한 노란색은 알파 이미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영역은 프로톤보다 뉴트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뉴트론 과잉, 뉴트론 익세스, 중성자 과잉일 때 베타 마이너스가 방출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스테이빌리티 라인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영역은 프로톤이 과잉이죠. 프로톤 과잉. 그러면은 프로톤은 정기적으로 더하기,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일렉트리컬리 밸런스를 이루려고 하면은 뭔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들을 방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방출되는 게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파지트론이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P 차트에서 스테빌리티 밴드에서 오른쪽에 그 언밸런스 상황에서 방출되는 것은 파지트론, 그리고 더 극심하게 언밸런스한 상황, 프로톤이 대략 80 이상 이 영역에서 헬륨 입자가 방출되는 상황이 바로 알파 이미션입니다. 그래서 알파 이미션
포지트론 이미션, 베타 이미션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방출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원자 번호 프로톤 넘버 20까지는 얘가 1대1입니다. 프로톤 뉴트론 레이쇼가 1대1인데, 프로톤 넘버 20 이상일 때는 N이 뉴트론이 더 많습니다. 1.5 대 1. 얘가 뉴트론, 얘가 프로톤. 그러니까 뉴트론이 1.5, 프로톤은 1의 비율로 뉴트론이 더 많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정화 밴드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 뉴트론 과잉 핵종이고, 그때 베타 이미션이 된다. 그리고 스테빌리티 밴드의 오른쪽에 파이스트론 이미션과 알파 이미션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시험 문제 냅니다. 그냥 간단하게 MP 차트에 대해서 쓰세요. 기술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고요. 다시 MP 차트 나왔습니다. MP 차트 나왔는데, 아까 그림하고 반대는 아니고, 이제 축이, 얘는 X축이 뉴트론이고 Y축이 프로톤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프로톤이 과잉인 상황에서 베타 플러스, 그리고 뉴트론이 과잉인 상황에서 베타 마이너스 방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테빌리티 라인 기억하시고요.